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400V 쓰거든요. 800V로 올라간대요. 단점이 전력이 이제 미친 듯이 요동을 쳐요. 근데 ESS가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준대요. 지금 벌써 LG나 삼성이 이제 수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기다렸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이제는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수주의 물꼬가 트였다라는 건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ESS 시장이 이제 조금씩 열리곤 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선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게 약간 경시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시선도 있긴 한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ESS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젠슨항이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젠슨항이 했던 얘기는 앞으로 2027년부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400V 쓰거든요. 이 전압이 800V로 올라간대요. 고전압을 쓰면 그만큼 이제 전력 그 양은 늘어나는데 단점이 전력이 이제 미친 듯이 요동을 쳐요. 이게 전력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로 튀었다가 어떨 때는 전력이요 줄어들기도 하고 불안정하다. 너무 불안정한 이걸 전력 부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요리할 때 불 조절 못하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다 아무리 고전력 쓰면 뭐합니까? 이 전류를 못 잡으면 GPU 쓸 수가 없어요. 근데 ESS가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 ESS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27년부터 탑재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벌써 LG나 삼성이 이제 수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증설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맥킨지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ESS 용량이 27년에 29기가와트인데 2030년 가면 312기가와트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북미 생산 능력이 LG가 77기가와트, 그다음에 삼성이 29기가와트니까 북미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부분보다 지금 적기 때문에 저는 더 증설할 거로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중국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제 보조금을 안 줄 겁니다. 중국 배터리 쓴다?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용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ESS 쪽, 미국 쪽에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면서 ESS, 결국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ESS에 준비된 회사들만 선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모든 배터리 이 관련 밸류 체인이 네. ESS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분리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젠슨항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AI는 하고 싶은데 전기가 없다. 그리고 전기가 있어도 이걸 전기를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야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부러운 건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전기가 너무 남아 돌아요. 거기는 뭐 정말 전기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부족해요. 중국은 뭐 원전도 많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뒤늦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LNG 발전소야 금방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간들이 있거든요. 짓는데 그러면 그거를 단기간에 커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하고 ESS 결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는 AI 데이터 센터 전류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걸 흘리게 해주니까 그 부분도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전력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ESS가 됐고 젠슨항도 ESS가 보조 전원이 아니고 주전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팟캐스트 보니까 물론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젠슨항이 뭐라고 했냐면 AI에서 제일 고민이 아무튼 그거다 전력이다 전력인데 앞으로 한 6년 지나면 SMR이 아마 엄청나게 깔려 있을 거다. 원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형 모듈 원자로. 근데 아직 시간이 예, 시간 걸리니까 예. 그걸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 ESS가 그 빈 공백을 전 충분히 메꿀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과 경쟁이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이제 LFP 배터리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게 네. LG엔솔과 삼성 SDI가 준비가 돼 있고 LFP 양극재는 LNF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돼 있고 또 냉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관련된 회사가 신성 SD랑 한중 NCS 네. 요 두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보통 파우치형으로 좀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파우치 필름 공급하는 회사가 율촌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아니지만 ESS 제조하는 업체가 서진 시스템 ESS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ESS용 변압기가 또 따로 있어요. 산일전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ESS 구성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 여기가 변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데 꽤 많네요. 예. 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찾아본 밸류체인인데 예. 이 중에 오늘 좀 두 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신성 ST랑 한중 NCS인데 예. 한중 NCS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여기도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했다가 ESS 그 냉각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행식인데 이제 물로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열이 엄청 많아요. 이 충방전 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열 관리 못하면 이게 이 ESS가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열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공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는데 한중 NCS는 공냉식, 아니 그러니까 순행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행식이 훨씬 더 배터리 효율도 좋고 수명 안정성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사의 특징은 근데 삼성에 공급합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은 한중 NCS. 요거랑 이제 경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신성 ST. 여기는 LG예요. 네, LG 쪽에 이제 주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ESS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데 어쨌든 지금 LG랑 지금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 중에 테슬라도 있더라고요. 스텔란티스, SK온, 폭스바겐. 그러니까 되게 좀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 거죠. 한중 NCS는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과 함께한다. 그리고 여기는 LG엔솔과 함께한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ESS랑 좀 이렇게 순수하게 잘 연결된 이 어쨌든 밸류체인은 한중 NCS랑 신성 ST가 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공실 보니까 신성 ST가 미국 법인 투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증설하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북미 ES 시장이 열리긴 열리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SK온이 아무래도 ESS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후발주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LG, 삼성, SK 이렇게 순으로 밀어버리니까 좀 각각 못 받지만 실제 수주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내년에 실제 성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LG랑 일단 삼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건 SK온이 좀 극복해야 될 문제고 LFP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3원계 배터리를 좀 주력으로 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LFP 쪽으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공급 라인 자체를 미국의 현지 공장 라인을 좀 전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 공급이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올해 매출 전체의 15% 정도 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재료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그 요인을 찾는 건 주가가 탄력도가 이 소식이 나왔는데도 생각보다 좀 덜 가다 보니까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3원계 배터리 쪽에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수주의 물꼬가 트였다라는 건 앞으로도 새로운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막 급하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중국 쪽이
좀 매력도가 있다는 건 항상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생산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커진다 그때 네. 당시에 막 전기차 그렇죠. 시장 전망도 엄청 크게 잡혀 있을 때였는데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이 붙어서 가는 ESS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이 타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AI도 소비자들의 선택도 있겠지만 기업들 단에서 지금 AI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다른 쪽에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전기차는 뭐 업황이라든지 여러 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AI 쪽은 좀 견조하기 때문에 네. 크게 바람에 흔들릴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점유율 8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ESS요? 생각보다 속도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중국산 ESS 쪽의 관세가 지금 58%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ICT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에 풍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튬 가격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지금 둔화하고 있다. 전기차 둔화 현상들, 캐즘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좀 짓눌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서 AI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아래서의 수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언급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이제 헝가리 공장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해석들 유럽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로 올랐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붙어줬는데 일단 LFP, 지금 ESS 쪽에서는 앞서서 언급하신 세 종목을 여전히 저는 좀 잘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 손에 꼽는 종목들만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딱 이렇게 제한적인 종목들만 그렇죠.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도가 살짝 좀 줄어드는 그 순간에 뭐 로봇주들 가고 제약바이오 가고 했을 때 2차 전지에서 약간의 소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의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최근에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를 조용조용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